해볼까? 첫 시간? 안녕. 안녕. 자, 첫 시간 해보자. 통합과학. 어,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 첫 시간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조금 더 이해해줘. 우리 나름의 이제 과목 오리엔테이션 좀 더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 통합과학이라는 건 과학이잖아. 과학이라서 어쩌면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 과학이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과학이 그냥 왠지 그냥 불편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또 과학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뻔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세상은 옛날처럼 문과, 이과로 나눠지지 않아. 고등학교에 문이과 없는 거 알잖아. 물론 전공적으로 가면, 대학에서 전공을 파고 가면 문과와 이과가 나눠지지만 그런 완벽한 문과적인 인간, 완벽한 이과적인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우리 사회는 알아버렸단 말이지. 지금 되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인재를 말고 골고루 발달한 사람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요즘 세상의 트렌드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이과생, 인문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 이과생, 과학이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그냥 철저하게 책에만 빠져있는 문과생, 둘 다 그닥 풍부한 삶을 살 수 없거든.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삶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좀 더 아기자기하게 행복해지려면 다양한 걸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통합과학은 교양이야. 교양.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공학을 전공하고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좀 더 풍부해지는 교양이라고. 그래서 통합과학은 난 문과가 나 과학 싫어, 대충 때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마저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편안하게 해보자. 통합과학은 특히 통합과학 요 책은 약간 좀 가벼운 소설처럼 쓰여져 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의식으로 쫙 이어진 책이야. 그래서 니네가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막 달달달 외우고 요거 외우고 저거 외운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니까 요거랑 요걸 연결시키고 요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거 정말 재미없어. 통합과학은 진짜 우주의 역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읽는다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소설책 읽는 듯이 읽다가 중간중간 모르는 내용, 좀 부족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알겠니?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자. 편안한 마음으로. 제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1단원이 바로 뭐냐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단원이야. 물질. 우리는 지금 물질에 대한 걸 배울 거야. 1단원 내내.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이 바로 뭐냐면 원소지. 원자야. 이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화해 오다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요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배운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바로 이 우주의 시작이야.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가를 배우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처음엔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시작부터 이제 니네 우주가 어떤 건지, 내가 글씨를 좀 못 써. 우주가 어떤 건지,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니? 관심 없니?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학교에 오면 난 1시간 정도 하거든.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럴 시간이 없지, 영상에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엄청 넓어. 우주는 넓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넓다는 그 사실 단 하나만으로도 미칠 듯이 경이로워. 어마어마해. 우리 은하계에 태양이 대충 요만하다고 치잖아? 그럼 지구 얼마네? 요만해. 수성 더 작게 하는데 더 작게 못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것도 지금 거리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양 옆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태양 입장에서 지구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 태양한테 물어봐. 야, 지구 혹시 아냐고. 모를 걸. 태양은 지구가 뭔지도? 태양 입장에서 지구는 그냥 점이야. 먼지라고. 근데 그 지구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크냐. 그럼 태양이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지. 어마어마해. 태양은 진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태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태양 옆에 이렇게 행성들이 달려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될 정도의 크기의 태양이 우리 은하에는 몇 개 있는지 알아?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쯤 있어. 이런 태양이 1000억 개면 하나, 일십, 백,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000억 개쯤 있다고 우리 은하에 태양이. 그럼 그 각각의 태양마다 딸려있는 행성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를 조금만 실감하면 미쳐버려. 행성이 얼마나 많아. 누군가 묻겠지. 선생님 외계인 있어요? 어떨 것 같냐? 행성이 이렇게 많다고.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는 뭐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어. 아무튼 이래. 그러면 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냐? 아니야. 그럼 이 우리 은하가 지금 우주에는 몇 개 있냐면 관측되어 있는 우리 은하, 관측되어 있는 우리 은하만 1조 개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이만큼의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있고 그 각각 하나하나의 우리 은하에 이만큼의 태양이 있고 이만큼의 태양에 각각 행성들이 수도 없이 달려있다고. 태양은 굉장히 작은 항성이야. 굉장히 작은 별. 그래서 행성이 몇 개 안 붙어있는 별이라고. 태양보다 큰 별들이 우주에는 말도 안 되게 많아. 말도 안 되게 많은 행성들이 달려있다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알겠냐? 우주의 크기가 조금만 실감 가면 우주에 대한 그 어떤 얘기라도 재미없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렇게 커다란 우주가. 근데 지금 말한 이 1조 개도 관측된 은하의 개수일 뿐이야. 관측된. 2015년 기준으로 관측된. 앞으로 계속 관측되고 있을 거고.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 더더더 우주의 크기를 알게 될 거고. 우주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실감하면 우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재미없냐. 너무 궁금하지 않아? 내가 문과생이 있던, 내가 과학을 너무 싫어하던,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정도는 그냥 본능적으로 궁금하지 않아? 본능? 그래, 그런 얘기를 하자. 이게 너무 오래 했는데? 7분이나 했어? 망했는데? 뭐 일단 해보자.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제발 이 부분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그냥 흥미로운 소설책 읽는다, 역사책 읽는다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해보자. 자, 뭘 배울까? 이제 시작하네. 뭘 배울까? 바로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과 우주 초기의 원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우주 초기의 원소들을 어떻게 알아냈냐? 바로 스펙트럼이란 걸로 알아냈다.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구를 구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이게 빅뱅 우주론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모식도인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의미가 있어. 자, 보자. 먼저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우주론이 뭔가? 우주론이 뭐야 도대체? 응? 우주론은 우리가 인류가, 너, 나,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어. 우주는 무언가에 대한 거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흔히 말하는 정상우주론의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봤지. 정말 많은 인류들은. 정상우주론은 뭐냐면 정상상태라는 거야. 이게 발을정이고 상을 나타내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변화 없다는 거지. 우주는 최초에 이미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없어서 우주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다 라는 게 바로 정상우주론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기원전 500년 정도인가? 350, 그 정도 사람인데 그 아저씨는 뭐라 그랬냐면 이 우주는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져 있고 천상계에는 고기하고 뭐 거기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 그래서 태양이나 뭐 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고 지상계에는 우리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정상우주론의 가치관이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우주는. 근데 이런 생각이 몇천 년을 이어왔지. 몇천 년을 이어오다가 니네 뉴턴 알지? 알잖아. 사과. 만유인력 맨. 뉴턴 아저씨. 그 뉴턴 아저씨도 정상우주론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바로 최근 아인슈타인 아저씨도 정상우주론의 지지자였어. 뉴턴 알고 아인슈타인 알지? 니네가 알잖아.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니네가 알면 진짜 유명한 사람인 거지. 이 두 사람마저도 정상우주론을 지지했어. 우주는 변화 없어. 그런데 이런 우주가 점점 좀 커지고 있다는 게 관측된 거야. 관측. 눈으로 보인 거라고. 몇천 년을 우주는 변화 없다고 믿어왔는데 우주가 커지는 게 관측이 돼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정상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두 개야. 정상우주론을 버리거나 정상우주론을 고치거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상우주론을 버렸어. 아, 우주는 완전 무결하고 변화없는 게 아니네. 하지만 많은 많은 사람들은 정상우주론을 고쳤지. 고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아인슈타인이었고. 지금은 빅뱅, 빅뱅, 뱅 우주론 이 대세야. 우주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걸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 거지.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은 큰 폭발, 큰 폭발 우주론이라고.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야. 우주는 대폭발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요즘의 대세인 빅뱅 우주론을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 그럼 빅뱅 우주론이 진리야?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몰라. 아무도 몰라. 정상 우주론이 몇천 년간 믿어져 오다가 새로운 관측 사실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이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시기인 거라고. 과학은 계속 바뀌어. 인간의 관측과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깨달음은 계속 변화하고 커나가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 과학은 바뀌는 게 당연한 거야. 지금은 빅뱅 우주론이 대세이지만 또 알아? 몇 년 후에는 빅뱅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처음에 빅뱅 우주론이 나왔을 때 정상 우주론을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우주가 폭발을 하냐? 말이 되냐? 어떻게?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의 관측 사실들이 너무 빅뱅 우주론을 밀어주고 있거든. 그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야, 11분이다. 망했다. 야, 20분 하겠는데? 큰일 났는데? 자, 빅뱅 우주론은 말이야, 가모라는 아저씨에서 제시된 우주론이야. 물론 빅뱅 우주론을 얘기한 사람이 가모뿐만은 아니야. 그 전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르메트라는 사람도 있었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해 오다가 가모라는 사람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립을 한 거지. 사실 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의 제자이기도 했어. 가모는 이제 이 얘기 이러면 뭐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이 가모라는 연구팀이 빅뱅 우주론을 제안한 거야. 이 빅뱅 우주론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지금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커지고 있거든?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어. 근데 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 그럼 옛날에는 작았겠네? 옛날에는 얼마나 했어? 점만 했겠네? 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야. 옛날에는 우주는 점이었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점에 응집돼 있었어. 그래서 엄청나게 고온이었고 엄청나게 고밀도였어. 이런 점이 있었는데 어느 땐가 어느 시점인가 어떤 이유에선가 얘가 폭발, 빅뱅을 한 거지. 그러면서 뻥 커지면서 커진 거지.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얼마나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 우주론을 제안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비웃었어. 얼마나 비웃었겠냐? 말이 되냐고. 그 중에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거든. 그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 빅뱅이라니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빅뱅 우주론의 이름이 빅뱅 우주론이 아니었어. 그냥 뭐였더라 이름이? 변화 우주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한 우주에 관련된 이론? 이런 이름이었어. 근데 호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라디오 쇼 프로에 나와서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 맞다. 우주는 변화 없다. 변화가 있어도 그 변화가 계속 고쳐지면서 결국 총량, 우주의 전체 밀도는 변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요즘 한편에서는 우주가 폭발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큰 폭발?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웃기지 않아요? 빅뱅이란 이름? 이러면서 되게 비웃었어.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호일이 비웃었어. 그러면서 빅뱅이라고요? 이렇게 비웃었어. 그러면서 빅뱅이란 이름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름이 정립된 거고. 되게 신기하지 않냐? 재밌는 사실이지.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말아. 그렇다는 거지. 빅뱅 우주론 간단하게 쫙 얘기해보고 이 뒤에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빅뱅 우주론은 아까 말한 대로 최초의 어떤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우주가 처음에 대폭발을 빵 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35승초쯤에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겠지?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35개 점 1초. 이때 이걸 어떻게 알아냈나 몰라. 아무튼 이때 쿼크와 경입자라는 게 만들어졌어. 쿼크는 6개의 쿼크가 있거든. 업 쿼크, 다운 쿼크, 탑, 꼭대기 쿼크, 버텀, 바닥 쿼크, 참, 매력적인 쿼크, 스트레인지, 낯선 쿼크.
뭐 이상한 쿼크, 이런 6개의 쿼크가 만들어졌고 6개의 경입자가 만들어졌어. 그 6개의 경입자 중에는 전자도 있었지. 그치? 이렇게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초가 됐을 때 우주가 계속 커지니까 점점점 커지면서 식었거든.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쿼크 중에 업쿼크랑 이 업쿼크랑 다운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졌고, 또 업쿼크랑 다운쿼크가 결합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요 10의 마이너스 10승 초에 그랬다는 거야.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개략적인 얘기야.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요때 만들어진 중성자랑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라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여기서 30만 년이라고 돼 있네.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가 만들어졌다 라는 이야기지.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이야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야. 최초의 우주는 너무 뜨거워.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빠르지. 요건 아니? 요거 중학교 때 배웠니? 온도가 높으면 운동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그래서 빅뱅 후 10에서 35초 때 업쿼크 다운쿼크가 만들어졌을 때는 각각의 쿼크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서로에게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라서 붙지를 못하다가 10의 마이너스 10초가 됐을 때 온도가 우주가 좀 식어서 차가워지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서로 붙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다가 이제 똑같이 양성자랑 중성자 역시도 너무 서로 빨라서 붙지 못하고 있다가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져서 우주가 차가워졌으니까 느려져서 둘이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막 날아다니는 전자 막 날아다니는 원자핵 서로 닿지 못하다가 빅뱅 후 38만 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속도가 느려져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면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졌다 라는 개념인 거야. 알겠지? 야, 17분 큰일 났다. 중간에 끊어야겠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방금 얘기했던 거야. 쿼크들은 3개씩 결합해서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입자가 만들어졌어요. 양성자는 2개의 업쿼크와 하나의 다운쿼크, 중성자는 하나의 업쿼크와 2개의 다운쿼크로 만들어졌지. 각각의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전하량을 알아두면 좋은데 어려운 거 아니까 말해볼까? 몰라도 되는데 모르겠어. 이게 안 가르쳐도 된다고는 하는데 수많은 문제집에서 이런 얘기 자꾸 나와서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자꾸 어려운 거 아니까 해보자. 양성자 전하량 얼마니? 플러스 1이지. 중성자 전하량은 0이잖아. 그럼 초딩 때 배운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 나 어떻게 쓸까? 2개의 업쿼크 더하기 다운쿼크 하나는 전하량이 1이네? 그러면 중성자는 하나의 업쿼크 더하기 2개의 다운쿼크는 전하량이 0이네? 이거 배웠잖아, 전하량 중학교 때. 그럼 이거를 방정식, 초딩 방정식을 해보면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보면 얘는 2u 플러스 4d는 0이지. 그럼 요거랑 요거를 여기서 요걸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봐. 이 정도는 해봐. 니네가 해봐. 손 있잖아. 해봐. 하면 결국 업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라는 걸 알게 되고, 잘 좀 쓸게. 미안해. 플러스 3분의 2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다운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업쿼크 2개랑 다운쿼크 하나 결합했으니까 전하량이 1이 됐고, 얘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가 결합했으니까 전하량이 0이 됐다라는 이야기야. 어렵지 않지? 애매한 얘기인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해봤어. 자, 됐어. 좀 더 해보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돼. 수소라는 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있는 원소이잖아. 좋게 때 배웠지. 근데 여기서 양성자는 그 자체로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이기도 해. 같은 말이란 얘기야. 원자의 구조 해보자. 원자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태인데,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인데 왜 틀린 말인지는 나중에 화학원을 배우면 알게 돼. 궁금하지? 나중에 화학원을 배우면 이게 왜 틀린 말인지 알게 돼. 지금은 얘가 왜 틀렸고 원래 원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를 설명해 줘봤자 이해할 수 없어. 니네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어. 니네는 아직은 좀 어리석거든. 1학년 동안 1년 동안 과학을 잘 배우고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 실제 원자의 모습을. 궁금하면 나중에 해봐. 자, 그래. 그 전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지. 알겠지? 또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왜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부터 할 말이 바로
빅뱅 우주론, 최초에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던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했던 이야기야. 바로 지금부터 할 말이 이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관측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빅뱅 우주론이 확 인정받은 거지. 요 흐름을 알겠지. 빅뱅 우주론이 이 우주론에 의해서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요렇게 돼, 우주가 요랬을 거야. 근데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근데 후에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인해봤더니 빅뱅 우주론의 설명이 맞았던 거지. 빅뱅 우주론이 맞을지도 몰라 라는 게 요즘의 흐름이라고. 자, 우주의 나이가 1초가 되기 전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거의 같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조금 크거든. 그것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는 조금 불안정하대. 그래서 처음에는 비율이 거의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온도가 점점 내려간다 그랬잖아. 온도가 내려가면서 중성자가 붕괴해요. 부서지면서 양성자랑 전자로 바뀌게 돼. 그렇게 되니까 우주에 처음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수가 거의 같았는데 점점점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지. 양성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7대1, 약 7대1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에서 했던 주장이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질량비가 3대1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이게 왜 3대1인가? 요게 중요해. 요거 한번 이해해보자. 자, 얘들아, 요거 한번 이해해보자. 쓰기가 힘들어.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7대1이라 그랬지. 그치?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12대 I'm sorry. 14대 2라는 뜻이야. 같은 말이잖아. 어차피 비율이니까.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였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양성자 총 14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우주의 최초의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가 고정이 되었고, 요런 애들이 무작위적으로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헬륨 원자핵은 하나가 만들어지고,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안 배웠으면 어떡하지? 지금 알아야지. 어떡하냐? 그래.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 비율이다 보니까 헬륨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의 수는 12개였다 라는 걸 12개였다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결국 수소의 전체 질량은 12고 헬륨의 전체 질량은 4다. 그 전체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를 한 거야. 질량비는 3대 1이고, 요거 중요한 거야. 잘 알아야 돼. 요건 질량비고, 그치? 그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핵의 개수비는 12대 1인 거지. 개수비는. 요거 이해했어? 모르면 살짝 돌려서 다시 봐. 그렇다는 거지. 큰일 났다. 우주배경 부스 얘기해야 되는데. 그 복사가 뭐냐면, 이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 뭐냐면, 우주가 빅뱅! 우주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빅뱅 때 처음에 원자핵이랑 전자가 서로 처음에 빅뱅은 38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결합하지 못했잖아. 온도가 높아서 막 돌아다녔다 그랬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네가 빅뱅은 38만 년이 되었을 때 전자가 원자핵에 잡혔다 그랬잖아. 잡혀서 드디어 원자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놀다가 원자핵이 된 거야. 근데 이 원자핵이 됐는데, 이 원자핵이 되기 전까지는 최초의 빅뱅 이후에 공간이 막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서 안에 빛이 있었대. 근데 그 빛이 이 따로 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야. 안에 갇혀 있었어. 빅뱅 후 38만 년 동안 갇혀 있다가 전자가 원자에게 딱 붙잡히는 그 순간 전자의 구속이 사라지면서 빛이 갑자기 온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빡 퍼져 나갔다 라는 게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어. 이 주장이 멋진 점은 뭐냐면, 얘가 빡 퍼져 나가다가 우주 전체로 퍼져 나가고 있을 거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은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온 우주 전체를 가득 메우면서 퍼져 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아마 얘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7억 살 정도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137억 년 동안, 이 숫자가 엄청나지 않냐? 137억 년 동안 계속 퍼져나간 빛은
아마 지금 온도가 약 3켈빈 정도가 될걸? 이라고 얘기한 거야. 계산에 의해서. 계산해서 3켈빈 정도가 될 거야. 3켈빈이라면 섭씨로 말하면 몇 도냐면 약 영하 270도 정도야. 그러니까 최초에 빅뱅 때 만들어진 빛이 이 137억 년 동안 온 우주를 가득 메우면서 계속 날아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아마 지금쯤 영하 270도쯤 됐을 거야 라고 빅뱅 우주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떻게 관측하지 못했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아무튼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빛을 발견한 거야. 대충 2.7 켈빈 정도의 온도를 갖는 빛을 발견했어. 우연히. 이 우연도 너무 재밌는데 너무 긴 얘기라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해주고 싶은데 수업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게 뭐지? 2.7 켈빈짜리 이 빛이? 이쪽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뭐야? 어느 방향이든 다 있잖아. 이런 우주 전 방향에서 2.7 켈빈이란 빛이 늘 날아오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게 이거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또 빅뱅 우주론이 막 뜬 거야. 어마어마하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라고. 근데 이걸 좀 더 이해하면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 봐봐라. 137억 년 동안 전에 만들어진 빛이 137억 년을 여행해 오다가 지금 우리 피부에 떨어지고 있어. 137억 년 동안 우리 피부에, 우리 눈에 여기에 떨어지기 위해서, 물론 이건 너무 인간 위주의 해석이지만 그래도 약간 로맨틱하니까, 137억 년 동안 여행해 온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137억 년 동안 여행해 왔어. 우주는 굉장히 로맨틱해요. 나중에 초신성 폭발 이런 거 나오면 로맨틱의 끝판왕이야. 막 소름 돋아. 막 말랑말랑하다고. 야, 너무 길은데? 큰일 났네. 이거는 뭐 볼 사람만 봤지? 다 본 거 아니지? 그래, 굳이 보지 마. 그렇다는 거야. 안녕. 첫 영상이었어. 너무 길어서 미안해. 안녕.